버리고 얻는 즐거움 제16장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마음이다.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돈과 재물에 대한 자신의 경고를 우습게 여긴 재력가에게 말했다. 나는 그런 것이 필요 없소. 그러므로 당신은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요. 당신에겐 은쟁반이 있지만 나에게는 이성과 원칙, 입맛을 자극하는 질그릇이 있어. 나에겐 내 마음이 하나의 왕국이요. 당신의 잠 못 이루는 게으름이 아니라 나의 마음은 행복과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이 가진 것이 나에겐 하찮게 보일 뿐이요. 당신의 욕망은 만족을 모르지만 나의 마음은 언제나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은 그래, 재산은 좀 남겼습니까? 하고 묻지만 그 죽은 사람을 맞이하는 천사는 그래, 그대는 어떤 선행을 남겼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 영국의 리처드 3세는 보스워스 필드의 전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의 왕국은 한 마리의 말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었다. 반면 엘리자베스 여왕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나의 왕국은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장탄식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의 부와 권세는 아무리 놓지 않으려고 해도 그것을 쥐고 있던 소나기에서 스스로 빠져나간다. 그러나 이승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은 인생의 빛나는 축복들, 별과 꽃과 친구의 우정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지 그것뿐이다. 오직 그것을 자각한 사람만이 곧 행복해진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소크라테스가 답했다. 그는 바로 가장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만족이란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가장 큰 부이기 때문이다. 부를 신봉하는 사람이 영국의 정치가인 존 브라이트에게 물었다. 제가 백만장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경이 거슬렸지만 마음을 가라앉힌 존 브라이트가 대답했다. 네, 압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바로 마음이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쓴 스토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 말할 때 그가 성공했다는 말을 한다. 그런데 이 성공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사방으로 꽃이 만발하고 열매가 송이송이 잘 열린 포도나무처럼
애정이 만개했다는 말인가. 그 맛이 너무 깊어서 모든 아름다운 사람들이 찾아와 기쁨을 나눈다는 말인가. 사리 분별이 뛰어나서 지혜의 전당을 두루 다니며 지혜의 보물을 모은다는 말인가. 아니다. 그런 뜻은 전혀 없다. 여기서 말하는 통속적인 성공이란 수백만 달러가 있다는 뜻이다. 또 우리는 누군가 망했다는 말을 한다. 처자식이 죽었다는 말인가? 아니다. 누가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고 헤어졌다는 말인가? 아니다.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명예를 잃었다는 말인가? 아니다. 명분을 잃었다는 말인가? 아니다. 병에 걸렸다는 말인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누군가 망했다고 말할 때 망했다는 말은 재산을 잃었다는 뜻일 뿐이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소유한 물건의 많고 적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쯤이나 배우게 될까? 돈에 대한 애착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전파되는 사상은 없다. 이 황금열병이 전염병이나 질병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황금의 신봉자들을 파멸시키고 있다. 이 사악한 열병의 힘에 대한 신뢰는 어디를 가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이 지상의 땅이 재물에 대한 광기로 피투성이가 되어가고 있다. 말하는 모든 것이 행해지는 시대에도 우리를 부와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니다.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바로 마음이다.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의미. 멤피스라는 고장에 전염병이 도는 동안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들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다. 어느 날 머리를 짧게 깎고 발을 질질 끄는 초라한 행색의 한 남자가 당직 의사를 찾아와서 말했다. 저를 간호사로 써주십시오. 당직 의사가 위아래를 흘깃거리더니 퉁명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그러나 이 남자는 환자를 돌보게 해달라고 조르며 말했다. 그럼 일주일만 저를 써보십시오. 그때도 제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차면 저를 내보내시고 마음에 들면 그때 가서 급여를 주셔도 좋습니다. 의사는 흔쾌히 이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소. 그렇지만 항상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이 초라한 봉사자는 나중에 그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피곤함도 모른 채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일했다. 역병이 맹위를 떨치는 곳이면 이 남자는 그 어디든 달려갔다. 환자들은 그를 받들기 시작했다. 환자들에게 그의 거친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자식을 키우는 엄마처럼 환자들에게 모든 정성과
관심을 쏟았다. 그뿐 아니라 나중에 알려진 이야기지만 역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지급된 구호 상자에 그는 자신의 월급을 조금씩 넣어주기까지 했다. 간호사 존으로 불리던 이 남자는 후에 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그의 장례식을 준비하던 장의사는 그의 몸에서 선명하게 찍힌 자국, 중죄를 선고받은 죄수의 표시를 보게 되었다. 행복의 원칙은 첫째, 어떤 일을 할 것, 둘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셋째,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 훌륭한 일을 성취하는 마음은 아니라 밖을 향해 있다. 그 마음은 항상 어떤 대상을 바라본다. 당신의 성공은 일상생활 속에서 검증될 것이다. 당신은 진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당신은 아이들이 스스로를 존중하도록, 그리고 옳은 일을 좋아하고 그릇된 일을 멀리 하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자립심을 가지도록 강하고 독립적으로 키우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으로 키워 추종자가 아닌 지도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가르침이야말로 아이들에게 가치 있는 것을 물려주는 방법이다. 넓은 의미에서 성공은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꿈의 성취다. 성공은 아름다운 것들이 차고 넘치는 일이며 숭고하고 장엄한 것들로 인생이 가득 차는 일이며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위로 끌어올리는 일이다. 성공은 존재와 인생 경험을 풍요롭게 하는 행위다. 진정한 성공은 영혼의 부유함, 완전성, 전체성에 대한 내적인 인식이다. 진정한 부도 마찬가지다. 돈이 없이도 부자가 되는 법을 알면 꿀벌처럼 장미뿐만 아니라 엉겅퀴 꽃에서도 꿀을 따는 방법을 알면 재정적인 손실은 그저 더 크고 넓은 인생에서 사소하고 우연한 사고쯤으로 여길 수만 있다면 그때 당신은 진정한 부를 얻게 될 것이다. 진정한 부란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진짜 좋은 농장은 권리증서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부란 땅을 소유하지 않고도 그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